책 펜로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출간하신 심용희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펜로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의 저자 심용희 수의사입니다. 펜로스는 반려동물과의 사별인데 모두 겪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혼돈도 오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런 감정 상태를 겪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제안드리고 싶었고,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공간이죠. 요 하나의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뽀롱이라고 하는 시추 친구인데, 요 뽀롱이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줬어요. 사실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들을 개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만지기 싫으면 귀 만지고요. 그리고 이빨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빨 드러내고, 이 친구가 동물병원에서 저를 되게 잘 따르는 걸 보고 보호자님이 너무 신기하셨어요. 저도 이제 동물병원을 계속 옮기게 되고 뽀롱이랑 이제 헤어지게 돼요. 보호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후로 한 4년 지났으니 뽀롱이가 17살, 18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귀도 안 들리고 시력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동물병원에서 뭔가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처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보호자님도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신 거예요. 뽀롱이가 보호자님 품에서 계속 자고 있었어요. 저희 뽀롱이가 이렇게 킁킁 냄새를 맡더니 저한테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냄새를 기억했던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그 짧은 순간에 생겼는데, 뽀롱이의 마지막 저랑 같이 있는 게 어떨까요? 라고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려서 위탁받아서 기르게 됐어요. 그리고 뽀롱이가 저랑 지낸 지 3개월 정도 됐다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 아이의 삶에 어떻게 보면 주변적이었던 나도 이렇게 힘든데 보호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저 또한 되게 우울감 때문에 좀 떨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산과 전문 수의사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쓰시게 됐는지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뭐든지 상대적인 것 같은데, 시작, 삶, 탄생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되는 것이 이제 죽음이나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죽음이나 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좀 찌푸려지거나 거부하고 싶은 단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요.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고요.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큼이나 잘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하다 보니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면서 많이 힘들었고, 반려동물을 많이 길렀고 여러 번 떠나보냈다고 해서 이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되게 좀 학구적으로 뭐 그렇게 극복을 좀 하신 것 같으시네요. 일단 극복이란 말을 펜로스에서 쓰지 않아요. 슬픔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펜로스는 극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펜로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펜로스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보호자님이 아이를 데려오는 순간 예정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겪어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책에서 제가 좀 생소했던 게 그 반려견과의 이별 후에 추억하는 방법으로 메모리얼 테이블이라는 거를 제안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반려동물의 사별이 애도하는 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도구로 이제 메모리얼 테이블을 제안 드리게 됐고요. 많이 상실감을 느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볼 대상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메모리얼 테이블은 일단 아이를 추모하면서 돌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아이가 떠나기 전처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식기나 물그릇을 꼭 놔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밥을 준다는 건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면서 그 밥을 줄 때는 늘 행복감이 있어요. 아이가 늘 즐거워했거든요.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목줄 같은 것도 꼭 포함시키라고 말씀드리는데, 산책 나갈 때 늘 기분 좋았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둘 수 있는 것들을 두는 게 메모리얼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넓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넓이는 뭐 작은 탁자를 두실 수도 있고, 탁자가 좀 어려우시면 조그만 선반 같은 거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골을 두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이를 간직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발톱,
이빨, 그리고 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아이들 떠나보내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이의 사진을 두실 수도 있는데 사진 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아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나 또는 조각품이나 이런 걸 좀 두실 수 있습니다. 화분 같은 거 두실 수도 있고 꽃을 두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화 같은 거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이 중요한데요.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랍니다. 내가 이거를 1년 정도 잘 유지했는데 아이를 잘 떠나보내고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추억으로 남아있다. 1년이 되실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짧게 한 달, 두 달이 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떠나보냈어도 계속해서 이 아이를 생각하고 싶어.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게 내 눈에 있었으면 좋겠다면 평생 동안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슬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안 슬프기 위해서 메모리얼 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려고 메모리얼 탭을 하는 거예요. 슬픈데 이 슬픈 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슬픈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슬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슬프려고 사실 메모리얼 탭을 하는 거고요. 메모리얼 탭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슬프다고 하면 사실 이 감정은 제대로 혼자서 겪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보통은 천천히 그것들이 치유되면서 좋은 기억들로 변환하게 하는 도구거든요. 제대로 슬퍼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탭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얼 탭을 유지해서 내가 어떻게 슬픈지 그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면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요. 펜로스에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서 아이를 떠나보낸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떠나보낸 상태를 미안해하는 걸 넘어서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세요. 얘를 데려오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펜로스를 겪는 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펜로스를 겪었다는 건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반려동물의 마지막 종착. 사람의 경우야 다 키워서 육아가 끝난 다음에 독립시키면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우리가 독립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대상을 사실 펜로스를 겪으면서 보냈다라는 것이야말로 이 아이를 정말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펜로스를 겪는 분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미안하신 감정이 들 거다. 미안해 하실 거다. 그거 되게 당연한 거다. 왜 미안하냐면 당신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당신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미안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께서 겪으신 펜로스 그가 만약에 0부터 10까지의 강도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좀 처음에 좀 그걸 겪어내셨을까요? 매번 10인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느끼는 건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있었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한테 마음을 많이 안 내준 친구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은 유기견이나 유기묘 출신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사실 떠나보낸 다음에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덤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별은 늘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비단 펜로스가 사별에만 또 한정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종종 이제 엄이 잃었거나 특수한 상태에 있어서 인공 포유를 해야 되는 어린 고양이들 데리고 인공 포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2달 동안은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예요. 2시간 간격으로 먹이고 그 배변하게 하고 하거든요. 사실 그 아이들 입양 보낼 때의 느낌도 펜로스랑 거의 동일해요. 너무 극렬하게 힘들어요. 슬픈 게 당연합니다. 예, 슬픈 게 당연하고 그 슬픔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방향이 조금은 누군가한테 화나거나 또는 스스로한테 화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좀 받아들이고 이 아이와의 보냈던 시간들이 조금 더 오래 내 마음속에 남을 수 있게 가는 슬픔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펜로스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반되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저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펜로스 겪으면 안타깝고 슬프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감정들이 들었다는 건 그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리고 사랑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되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 극렬한 슬픔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한다거나 부정하신다거나 그런 감정에 갇혀있지 마시고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던 추억이 가슴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좋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없어도 그 아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고요. 만져볼 수 없어도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펜로스가 너무 슬프고 외롭지 않는 부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펜로스와 관련된 책을 쓰신 또 유일한 수의사님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펜로스에 대한 인식,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펜로스가 조금 더 힘든 것 같고요. 일례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반려동물 산업 종사하시는 분께서 아이를 떠나보낸 다음에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아이들에 대한 추억, 그리고 또 지금의 감정들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한 6분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만나자라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남의 장소에 몇 명을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와줬대요. 그만큼이나 자기의 슬픔을 조금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하세요.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도 그래요. 강의할 때까지 무표정으로 계시다가 강의 끝난 다음에 막 찾아오세요. 되게 속사포처럼 자기는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 앞에서는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내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이게 되게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수의사 생활부터 오래 해오셨던 걸 비춰보셨을 때 보호자분들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한테 되게 감명을 주셨던 분인데, 죽음의 무게라는 게 반려동물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라는 거 느끼게 한 계기가 있었던 분이 있어요. 따님이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하자마자 고양이 아이를 입양하셨는데 따님께서는 본업이 있으셔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서 이제 돌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떠났는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입을 맞추면서 엄마가 곧 따라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얘는 내가 직접 길렀던 게 아니고 딸의 반려모였고 얘랑 있었던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그분한테는 이 아이의 죽음이랑 나의 죽음이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랑 10년 넘게 지냈던 친구와 짧게나마 내 곁에 있었던 친구와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예의와 그 감정은 동일하신 거였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던 보호자님, 그리고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락사를 검토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치료를 하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수명이 연장되길 기대하기 어려웠을 때, 아니면 치료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보호자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는 안락사의 보통 기준은 아이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빠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럽고 한 달에 얘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면은 사실 아이를 위해서 안락사를 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자녀들은 아이를 참 예뻐하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아침 시간에 이제 잘 있는지 보고 나갔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 낮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는 자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돌보는 어머님이나 다른 보호자는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얘를 떠나보내주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그 가족의 구성원이 애착이 너무 강하니까 그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거죠.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안락사를 하고 안락사 한 다음에 자연사 했다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고, 사실 그거는 펜로스를 잘 겪기 위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안락사를 결정하는 거에서 제외됐거나 그 상황에서 제외되신 분은 제외되신 대로 힘들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족이 결정을 하는 게 맞고, 상처를 받을까봐 또는 너무 애착이 있어서 그 결정에 번복을 하거나 그럴까봐 그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건 오히려 그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겪던 이별의 문화와 요즘의 이별의 문화의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반려견 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개들은 집 밖에 대부분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개들이 묶여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무도 학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려 개가 집을 잘 지키려면 묶여 있어야지 낯선 사람 왔을 때 짖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1m, 2m의 삶이라고 해서 묶여있는 아이들 되게 학대하는 거라고 얘기해드렸고, 묶여있지 않다라고 해도 보호자와 반려견이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있는 것도 완벽한 소통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가축에서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간극이 생겼어요. 아직도 개는 집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기르는 가축이다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상황은 여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집안에서 뭐 너무 소중한 가족이야. 이게 맞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시선과 개념들도 다르고요. 펜로스에 대한 시선과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근무하실 때에 비하면은 펜로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깊어졌다? 뭐 그런 걸 좀 체감하시나요? 예전에는 이제 뭐 장례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장례 진행하시고 이제 화장 같은 거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예의를 갖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또 심지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기 때문에 제가 첫 책을 썼을 때 책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응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 보호자분들 다만 조금 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별이라고 하는 것,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것인데 이걸 얼마나 잘 겪을 수 있을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예전의 시각과 좀 선진화된 시각이 혼재된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장르가 이런 장르가 좋다, 이런 장르가 나쁘다, 이런 추모가 좋다, 이런 애도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형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내주냐, 내가 누군가를 보낼 때 허그를 해서 보내주냐 아니면 손을 흔들어서 보내주냐 형식일 것 같고, 보호자님들께서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게, 보호자님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펜로스라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시게 된 거고, 힘들어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애도할 수 있는 뭐 메모리얼 테이블이나 그런 걸 제가 제안드리긴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경험했던 건 헌정곡을 만들어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분도 있어요. 음악 전공하셨던 분은 그랬던 분도 있고, 그리고 실내 조경을 하시는 분은 그 아이랑 뭐 애정이 담겼던 자기 집을 공개해서 거기서 같은 아픔을 겪으셨던 분 초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저의 순돌이에 대한 애도는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돌이가 너무 비주류인 거예요. 27년 중에 15년은 보호자가 없었고 12년은 보호자가 있었고 잡종 강아지였고 막 누구한테 그렇게 예쁨을 받지 못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건, 이런 아이가 꿋꿋하게 우리 주변에 살다 갔어 라는 얘기는 정말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내 최장수견이라고 하는 TV에 나가는 것도 이런 순돌이라고 하는 착하고 똑똑한 강아지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라는 걸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의 이별을
좀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가볍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네. 걱정이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많이들 반려견이 우리보다 좀 짧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들의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들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거는 저희한테 너무 아쉬운 일이긴 해요. 근데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짧기 때문에 더 진정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고, 짧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더 정성껏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랑의 시간이 짧다라는 거에만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같이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같이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주시고, 실제로도 그런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떠나보내주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기보다는 개만족 채널을 같이 강아지랑 보시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신다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셔서 반려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